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전 세계 10만 명 이상의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인기인 중국 선양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를 찾아오게 만든다는 유명 인사. 그 주인공은요, 22년차 베테랑 택시기사 텅슈 아저씨입니다. 텅슈 아저씨가 유명해진 이유는요, 바로 셀카 때문인데요. 택시를 탄 승객들과 함께 늘 차 안에서 셀카를 찍고 또 이걸 SNS에 공유하면서 전 세계 팬들이 생긴 거죠. 처음에 손님이 주는 팁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웃는 얼굴로 사진 한 장을 찍자고 한 게 벌써 10년 전. 그동안 텅슈 아저씨와 승객이 찍은 사진만 해도 3만 장이 넘고요. 또 사진 속의 승객들은 늘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미소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즐거운 하루로 만들어 주는 건데요. 저도 오늘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꼭 한번 웃을 일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나성에 가면 영화 수성한 그녀의 OST 중에 하나입니다. 심은경입니다. 네, 6월 3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심은경 그리고 장미여관이 함께 부른 나성에 가면이었습니다. 텅슈 아저씨는요, 올해 60이고요. 곧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은퇴를 하신 후에는 공원이나 골목, 광장에서 미소 사진을 찍으면서 그 웃음을 전파하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요즘에 정말 참 웃은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 좀 날 보면서 막 이렇게 방글방글 웃어주면 서로 따라 웃게 되잖아요. 이런 웃음의 전파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가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신의 전성기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 전성기 주쿠박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노래 한 곡과 그 노래에 얽힌 간단한 사연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음악도 들려드리고 또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오늘은요. 완도 전복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이래 없는 5월 폭염 정말 오늘도 덥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6월 이어지면서요. 요즘에 에어컨 안 튼 곳이 없을 정도로 참 많이들 틀고 계신데요. 냉방이 된 곳과 바깥 온도차가 심해서 우리 몸이 잘 적응을 못하면 바로 요것이 생겨납니다. 가벼운 감기, 몸살, 권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게 뭘까요? 좀 이르게 드리는 퀴즈인데 요즘에 많이들 호소하시더라고요. 땡땡병이라고 하는데요.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힐링 라디오 94.5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링이 필요한 분들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 라디오 94.5.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힐링라디오 94.5. 오늘도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처럼 우리 소개 멘트가 귀에 쏙 들어온 날이 없어요.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 이렇게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요즘에 정말 그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파요. 그렇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네. 아프고. 왜냐하면 이 메르스라는 게 네. 사실은 뭐 환자 수보다 공포감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과 네. 불안 이런 것들이 더 음. 어려운데요. 사실 이제 이런 불안 반응 같은 거는 사실 그 위험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욕구 중에 보호받고 안전하고 생존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더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까지 이를 때 이제 그걸 공포증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우리 뇌의 어떤 일부분 중에 파충류라고 하는 뇌가 인간의 생존과 보호와 안전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위험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긴장을 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직되면서 도망가거나 공격하거나 피하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실제 삶을 살아갈 때 그 실제의 위험보다 훨씬 더 과잉되는 행동들을 하는 경향들이 사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주려면 신체적으로 온 이런 긴장감을 이 뇌가 이제 그 과보호, 과위험 신호로 그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게 네. 풀어주는 활동들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좀 숨을 호흡. 깊이, 네. 우리 이제 릴렉스하는 방식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숨을 깊이 쉰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좋은 게 스킨십을 따뜻하게 네. 한다던가, 긴장 풀 때 이렇게 기지개를 켠다던가, 예. 아니면 이제 몸을 이렇게 그 스트레칭 해준다던가, 족욕을 한다던가, 마사지를 한다던가, 충분히 수면을 취하거나 이런 어떤 쉼의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뇌를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와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안전에 대한 강구는 괜찮지만 네. 이게 이제 그 비현실적으로 공포감이 더 커지는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긴장된 상황들을 좀 이렇게 릴렉스하는 방법들을 좀 취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몸의 긴장을 풀어라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요즘에 뉴스를 눈에 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혹시 내가 거쳐간 병원이나 아니면 네. 사람들 중에 저 그럴 수 메르스에 있죠. 전염되신 분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그게 거니까. 과잉된 거죠. 예, 예, 사실은. 예.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거는 자연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시 손을 씻거나 또 이제 뭐 이렇게 소독을 하거나 네. 이런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거나 그러면 네. 그 신체적인 반응에서 숨을 잘 안 쉬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에 몰두하고 불안한 생각들하고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막 쓰다 보면 네. 이렇게 이제 심리 치료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런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네. 우리의 몸의 에너지를 훨씬 더 소진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경계선을 잘 감당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상태로서는 너무나 심하게 네. 이렇게 긴장하고 공포심에 빠져 있다 보면 오히려 그렇죠. 더 네, 나쁘게 그게 오히려 우리 그 신체 면역을 더 낮게 만들어주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악순환이 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휴식을 취하고 네. 그리고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좀 이렇게 평정심을 평정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네.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오프닝곡 들으시고 날짜 소개하면서 날짜를요 제가 6월 3일이라고 잘못 소개를 해드렸다고 그렇군요. 우리 3360님께서 오늘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하고 예리하게 보내주셨어요. 아주 열심히 청취하시는 청취자님이신 것 맞습니다. 이 날짜 하나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10일 수요일 힐링라디오 94.5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즉석에서 풀어지지 않는 마음의 앙금 갖고 계신 분들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소통의 부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우리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 하시면서
편안한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02771-0945번으로 전화 거시면 바로 전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책 선물 있는데요. 파리지앵의 인테리어와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신간도서 파리의 사생활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쑥 훑어봤는데 대단히 좋은 책이네요. 예, 원하시는 분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현정 상담실장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직접 목소리로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힐링이 필요해.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는 이은만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 성격을 고치는데 도움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저는 소위 말해서 독재자 성격이에요. 뭐든지 제 맘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데 젊었을 때부터 운이 좋았는지 제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다 잘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생각대로 일을 추진하는 게 버릇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건 알겠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내가 이런 제 성격을 많이 참아줬었는데 요즘은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곤쳐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네. 스스로 독재자 같은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로 이제 이런 분들은 본인이 직접 사연을 주시지 않고 가족이 주변의 해주는데. 가족들이 우리 남편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네, 네. 상담을 오는 경우가 참 많은데 와, 이렇게 본인의 스스로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시는 분 정말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많이 이미 좋은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요. 그 예.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한 동기가 굉장히 있으신 분인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이런 성격의 특성 선생님들은요 어떤 분들이냐면 굉장히 외향적이고 외향적. 진취적이고 성취지향적이라서 네. 또 아까 뭐 운이 따라줬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정말 탁월한 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예. 이런 분들이 조직이라던가 사회생활에서는 정말로 많은 성취들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리더십이죠, 네, 리더십. 맞습니다. 네. 예. 고칠 필요는 없어요. 아.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어떤 그 효율성, 예. 그래서 수직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격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네. 이걸 고치려고 하시기보다는 예. 제가 오늘은 이제 새로운 목표 하나를 더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부 관계를 할 때는 사실 네. 수직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를 그렇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일을 잘 처리하고 성취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 하는 그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 아내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목표는 뭐냐면 아내의 기분과 마음이 어떤지를 중간중간 물어봐 주세요. 네. 그리고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들어주시는 경청의 태도를 좀 가져주시면 참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보다 아내의 생각을 먼저 들어봐주고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 마음 편한 거는 어떤 것들이야? 네네. 혹시 당신 마음은 지금 좀 상하진 않았어? 혹시 이런 면에서 좀 서운하진 않았어? 내가 당신 마음을 좀 알아주고 싶어라는 예, 연결의 멘트들을 갑자기 좀 너무 바뀌셔서 놀라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네. 이런 말을 하시면 네. 본인이 좀 견디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 생각대로 이 옳은 방향대로 막 가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수평적인 관계의 단점은 뭐냐면 좀 더디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해서 그러네요. 아내와의 관계는 멀리 오래오래 마음 편히 가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네. 아내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해 보시면 그게 네. 제가 드리는 새로운 목표로 예. 네, 좀 이제부터 좀 추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아내랑은 수평적인 관계인데 네. 자녀분이랑은 어떨까요? 자녀한테는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자녀는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가 반반 섞인 관계여서 아이의 그래요? 연령이 어리면 네. 부모가 원하는 것들을 아이에게 먼저 하도록 시키고요. 네. 아이가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거나 성인이 되면 네. 이제부터는 자율성을 조금씩 부여해서 네. 독립시키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네. 그러고 그렇군요. 나면 이제 친구 관계처럼 네. 그때는 이제 주거니 받거니 얘기도 하시고 친구.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또 이제 2030님께서 이런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저는 7살, 5살 아들을 키우는 40대 중반의 주부예요. 제 남편은 아이들을 훈육할 때 회초리를 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거의 비슷하죠? 예. 네. 저는 때리는 걸 절대 안 된다고 하고요. 남편은 회초리로 처벌하는 건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떤 방법이 맞는 걸까요? 어린
하는 거니까 또 아빠의 말을 막 이렇게 강요하다 보면 네. 회초리도 들게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들어요. 어떤 방법이 맞냐? 훈육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부부간의 그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어떤 방법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럴 때 꼭 우문의 현답처럼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두 방법이 다 맞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아이를 훈육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네. 부부가 일관된 훈육 방법을 아이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부가 뭘 하시냐면 내 방법이 맞다 틀리다를 갖고 싸우시기보다는 네. 어떤 잘못을 하면 어떻게 훈육을 할 건지에 대해서 두 분이 행동을 통일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일 좋지 않은 훈육 방식이 뭐냐면 예. 엄마 따로 아빠 따로 그러면서 훈육의 방식에 대해서 내가 맞냐 그 오르냐 앞에서 싸우죠. 그렇죠. 뒤에서 싸워도 똑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아이들은 이미 그런 알아요. 분위기를 감정을 그냥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부부가 의견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원칙과 본인들이 행동을 수정하는 그런 원리들을 알려주고 싶으시면 네. 어떤 방법이 맞냐를 따지기보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아이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훈육을 할 것이며 누가 할 건지 네. 또 위로는 누가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해 보시면 참 좋겠고요. 이제 체벌에 대한 부분들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체벌이 어떨 때는 좋지 않냐면 감정에 휩싸였을 때 하면 안 좋고요. 기분 나쁠 때, 화날 네, 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하면 몇 대를 맞을지를 아이와 협의를 하시면 네. 그게 일관성 있게 아. 적용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가능하면 체벌은 가장 하는 게 마지막 방법으로 아, 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네요. 9327님 그 정답 보내주시면서 방송이 위로가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감사합니다. 7833님 은행에서 근무할 때 에어컨 때문에 고생하죠. 무슨 병 하고 정답 보내오셨어요. 6691님 요즘은 기침도 함부로 못해요. 감기 걸려도 눈치가 보여서. 맞습니다. 그 에티켓 지키는 거. 예. 그리고 3614님 식중독이라고 오답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말씀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소개해드려요. 눈부신 햇살처럼 미인이신 박정숙님. 전성기 2시간으로 방송해 주세요. 저희가 1시간이니까 정답으로 드리고 싶은데 정답 선물 드리죠. 아니거든요. 네, 잠깐 광고 듣겠습니다. 자기 또 말아먹은 거야? 그럼 시원하게 말아먹었지. 부드러운 쇠고기 샤브샤브를 살얼음이 사르르 쫄깃한 냉메밀로 말아서 이런 맛 처음이야. 최선단 냉메밀 샤브샤브. 최선단 가맹 문의는 1566-3800.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그들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제로 세균제로 포제로에서 항균 무세제 포제로,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화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 전문점 스파더일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힐링라디오 94.5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힐링 라디오 94.5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 풀어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전화 주셨는지 실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15년 전에 이혼하고 네. 그 여자 딸내미 둘을 제가 그동안 키워왔거든요.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이혼하면서 그 하던 회사까지 부도날 상황까지 됐었어요. 네, 많이 어려우셨겠나 봐요. 네, 어려우셨어요. 네, 예, 그런데요. 예. 중간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하다 중간에 또 어머니가 또 질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지금까지 요양병원 있고 네. 어떡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딸내미들을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거의 주말에만 볼 정도로 하고 네. 거의 평일에는 애들 학교 그냥 제가 지방 가서도 전화로 깨우고 보내고 막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제 따뜻한 정을 못 느끼는 그런 세월이 흘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중간중간에도 애들을 조금 더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려고 이제 캠프스테이도 좀 보내보고 여러 가지 종교를 떠나서 뭐 그런 것도 해보고 네. 했는데 애들의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친구도 못 만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새로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지만 그 얘네를 하던 일을 제가 저 전문가니까 그쪽으로 좀 하려고 지금 부지런히 노력하는데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좀 풀리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애들까지 지금 최근에 계속 이제 20살 넘어가면서 이제 더 입사를 하려고 막 그러는데 네. 대화를 하자고 해서 대화를 해도 좀 별로 안 좋은 소리만 나오고 저도 이제 실적으로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애들 최대한 좀 키워보려고 노력했는데 애들이 자꾸 사고를 치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저도 이제 말 못할 그 속에 담았던 소리를 한 번씩 이제 쭉 나오시죠. 예. 이제 뭐 큰애 같은 경우가 제일 심각한데 큰애가 이제 엄마를 한 바퀴 붕어빵에 얼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를 친 게 또 큰애가 사고를 많이 쳤고 네.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뭐 몇 번 아니지만 그래도 그럴 때마다 저도 이제 너는 엄마 닮아서 그러냐 저는 제가 그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네. 그게 애한테 상처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서적으로 지금도 23시나 됐는데도 네. 손가락을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물어뜯는 그런 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동생도 거기에 이제 부가적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지난달부터는 둘이서 나가서 살겠다는 소리까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과거 안 좋았던 건 다 100% 잊을 수는 없지만 네. 조금씩 이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뭐 한꺼번에 치유될 수는 없지만 네. 서로 노력하면은 반쪽 가정이지만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 서로 노력 좀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도 그 애들은 행동하는 게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왜 너희들은 변하는 게 없냐. 한 번씩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네. 뭐 이야기를 안 해요 애들이. 그래서 울먹이기만 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데 저도 지금 여기 일하는 거도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그 라디오 프로그램처럼 오늘이 전성기라고 하잖아요. 네. 저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는 좌우명이 일일신이라고 해서 네. 하루하루를 새롭게 열심히 산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살거든요. 네. 애들 문제가 이렇게 계속 꼬이고 그러니까 힘드시겠어요. 일하는 보람도 좀 없고. 네, 의욕이 좀 줄어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전 최근 들어서는 소식에서 세상 뜨고 싶다는 작별 들 정도예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위로가 먼저 필요하세요 우리 아버님께. 그럼요. 그리고 네. 격려랑. 네. 왜냐하면 두 딸을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서 아빠가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많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네.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신 데다가 지지와 협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워보시겠다고 이렇게 많이 애쓰는데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위로나 격려, 지지가 충분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아이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는 네. 사실 아이들한테 화도 나지만 본인의 어떤 그 자책감이나 자괴감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럴 것 같으세요. 아버님 너무 이렇게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은 제가 이제 짧으니까 많은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 혹시 아버님은 좀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지지라던가 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주변에 지지자들이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친구들은 좀 많이 있어요. 그러세요? 그럼 친구들하고 좀 시간을 잘 보내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저는 친구들하고는 제가 주도적으로 좀 수가 있는데 일하는 것도 그렇고 애들 신경 쓰고 보니까 전화 통화는 가끔 하고 애들에 대한 깊은 얘기는 많이는 안 해요. 그렇겠죠. 네. 오늘 전화 주신 게 혹시 아이들하고의 관계를 조금 어떻게 잘해볼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거세요? 저는 일단은 일은 힘든 거 떠나서 네. 일도 힘든 거지만 애들 문제가 좀 풀리면 그렇죠. 조금이라도 좀 마음이라도 솔직히라도 좀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려고 전화했던 거거든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제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으셨던 시간이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부모 자녀 관계도요, 관계를 처음 시작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친해지는 거예요. 사귀기. 네, 사귀기예요. 그래서 사귀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건데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되냐면 좀 재밌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재밌게. 네, 그래서 아버님이 아이들하고 혹시 어떤 좀 재밌는 시간을 보내시는 시간이 좀 있으신지 어떤지 궁금한데 어떠세요? 애들하고는 나름대로 저는 최대한 같이 시간을 보내는 노력을 해요. 네네. 뭘 하세요 주로? 애들하고 보내는 거는 최근에는 이제 많이 못했지만은 중간중간에 여행도 같이 가고 왔었고 그리고 어디 뭐 종교적인 그런 뭐 믿음을 떠나서 우리도 가서 한 번씩 캠프스테이도 하셨고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네요. 네, 그렇게도 해오고 그랬는데 애들이 그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점점 옛날 그 과거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애들이 그걸 안 좋게 자꾸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그 안 좋은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은요, 사실 아버님 사실 좋은 사인이에요. 치유 과정이군요. 네, 치유 과정 속에서는 안 좋은 마음들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이게 이제 어려운 게 한부모님들이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요. 거기에 이제 그 여행이라던가 이렇게 좀 어떤 특별한 이벤트 말고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식사를 좀 꾸준히 같이 하신다던가 소소하게. 예, 소소하게 TV를 같이 보신다던가 산책을 좀 하신다던가. 큰애하고는 TV도 같이 보고 하고 그래서 최대한대로 저 나름대로 부모라고 교육방 제대로 남한테 피해 주지가 말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좀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아버님이 자꾸 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죠? 저기 박 선생님이 이제 힐링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 포인트가 있어요, 아버님. 이제 아이들이 20살 넘었잖아요. 아버님은 이제 말을 줄이실 타임이에요. 너무 죄송한데 하고 싶은 얘기들 많으시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침묵하시면서 아이가 변화하고 적응하는 데에는 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게 있냐면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내뱉었던 그 상처되는 말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은 언제 오는 거냐면 내 얘기를 좋은 말을 해줄 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침묵으로 아이의 그 존재를 그냥 이렇게 들어줄 때 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마음을 열고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버님.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들어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시간을 해주는 건 저도 알고는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들을 때 내가 힘들잖아요, 아버님. 그래서 제가 뭘 권해드리냐면 그 아버님의 힘든 마음도 들어줄 친구를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른은 어른 친구를 사귀고 네. 아이가 부모에게 하는 말들은 부모가 버퍼링이 되어서 범퍼가 되어서 그것들을 좀 흡수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고요. 이게 너무 힘드시면 주변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곳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일시적으로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버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화 주신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벌써 시작되신 거거든요. 네. 힘내시고요. 네.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상담 네.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아버님. 네, 가만히 들어주세요. 네. 10대 여성들 얘기는. 네, 애들 말을 들어주라고 계속해서. 네, 좀 들어주세요. 그냥 하고 싶은 말씀 하지 마시고 네. 네, 그렇구나. 네 말이 옳다.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줄 것 같아요.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지가 지금 한 달이 다 돼가거든요. 이제. 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님 한 달 아니고요, 6개월. 지금에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없고요. 관계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점 높이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전화 와 있거든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앞에 상담하신 분하고 비슷한 자녀 이야기인데요. 네네. 제가 그 아이 이모, 나이 많은 이모가 되는데요. 예, 저랑 12살 차이 나는 동생이 이제 아이를 친정어머니한테 아기 때부터 맡겼는데. 네. 예, 친정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이제 잘 자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10살이 됐어요. 네. 할머니는 이제 77이 되셨고. 아이고, 네. 예, 근데 지금 이건 세대 차이를 넘어서 예, 지금 아이하고 할머니하고 싸우는 지경까지 되고 네. 예, 할머니는 그 힘든 거와 아이가 여자인데도 남자애처럼 네. 예, 굉장히 활동적이어서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예, 육체적으로는 이제 조금 감당은 이제는 되신다고 하시는데도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와 아이가 요즘 친구들하고 노는 것과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그 상황이 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엄마가 직장이 일정치가 않아요. 예, 몇 박 며칠씩 이제 외국에도 나갔다고 그래서 집을 비우다가 오면 네. 예, 엄마는 이제 아이에게 보상심리로 막 퍼부어주고 또 아이가 또 말을 안 들으면 또 다 반대 방향이 되고 이제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제가 지켜보니까 이게 교육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이게 친정 딸이다 보니까 또 아이 교육에 대해서 엄마가 내가 10여 년 동안 봐왔다 그렇죠. 이러면서 갈등이 간섭이 네. 교육이고 모든 거에서 간섭이 심하다가 요즘 보니까는 이제 잔소리가 제가 이제 같이 서너 시간 있다 보면 잔소리가 제가 듣기에도 제가 어렸을 때 듣던 잔소리 이상으로 하시는 건데 아이는 그걸 거의 귀담아 듣고 있더라고요. 귀로 그렇죠. 귓등으로 흘려 듣고 있어가지고 선생님. 따로따로 행동하면서 한편으로 할머니를 무시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할머니 옆에 갔다가 필요하면 엄마한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돼서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혹시 아빠는 안 계세요? 예. 이혼을 아기 때 갓난쟁이 때 이혼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기저에 깔린 것 때문에 딸하고 엄마하고의 주고받는 것도 아이 있는 데서 대놓고들도 불편한 상황들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많이 부재한 것을 많이 도와주려고 옆에 살면서 같이 도왔는데 네. 지금은 아이가 그 지경이 되고 보니까 학교 공부가 왜 필요하느냐고 10살짜리가 할머니한테 따지는 상황이거든요. 사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벌써. 조카가. 네. 오늘은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네. 예. 그래서 네. 그 아이가 그 할머니랑 계속 있으면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저희가 이제 네. 아이하고 좀 떨어지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또 굉장히 섭섭해하시고. 섭섭하시죠. 예. 네, 그래서 조금 분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좀 힘들어도 조금 분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상황에서 집에 있어서
입 다물고 계시는 것도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한다는 거는 뭐 선생님이 아이를 돌봐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제가 주말에 지금 한 달째 지금 데리고 오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엄마를 도와드리겠다. 주중에는 조금 아이하고 좀 그냥 아이를 돌봐주는 쪽으로 하시고. 네. 예, 주말엔 제가 데려와서 제가 이제 저기 생활 습관이나 예, 약간의 거짓말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단돌이 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내 손에서 데려갔다고 또 섭섭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여러 가지의 지금 갈등 구조예요. 그죠? 상황이 좀 많이 좀 심각해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듣는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전화 주신 분이 조카에 대한 마음이 되게 있으세요. 그래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나름의 그런 관점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참 좋은데 제가 아까 전반부에 소개했던 사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는 어른들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좀 덜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어머님이 좀 이 상황을 받아들이셔서 선생님에게 좀 협조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엄마도 할머니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 친엄마 아이의 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할 수 있게끔 지금 관련돼 계신 어른분들 3분이서 모이셔가지고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떻게 잘 자라는지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먼저 3분이서 좀 합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혼자서 못 키우거든요. 이건 누가 키워도 혼자서 못 키우는 더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어필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처럼 좀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걸 얘기하시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까지 아이를 돌보신 어머님에게 잘해오셨다는 격려를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아이 앞에서 보여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저는 그게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누가 와서 데려와서 키우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과정을 함께 어떻게 협의하느냐의 과정을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가족 문제 정말 많이 얘기를 나눠봤어요. 어른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합의를 어떻게 이루냐보다 그 이루는 과정 중에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힐링이 필요해요. 그렇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그것도 행운의 편지도 한 5년 전에 한번 봤지 못 봤어요. 학교 다닐 때 받으면 또 누구한테 보내줘야 된다. 뭐 이제 안 쓰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그런 내용은 있었는데 써보진 않았지. 행운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전에 젊을 때는 이 편지를 받으면은 뭐 10명이 10명, 뭐 20명 보내라 지인을 보내라 해서 다 보냈는데 지금은 귀찮고 이제 실내 안 가서 안 한다. 행운의 편지 알죠? 받아봤죠. 지금처럼 복사나 붙여넣기가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숙제도 포기하고 밤새워 손목이 아프도록 베꼈었던 기억이 납니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편지인데요. 오늘은 행운의 편지에 대한 여러분의 추억담 들어봤습니다.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이호정 씨, MG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한결같이 당신만 바라봐주고 애인같이 당신만 사랑해주고 가족처럼 늘 당신 곁에 있어주는 오직 나만 바라봐주는? 맞아요. MG 새마을금고는 당신만 바라보는 당신바라기 금융이에요.
MG 새마을금고.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6월 10일 수요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오셨어요. 정답은 냉방병이었는데요. 0918님, 사랑하는 동갑내기 신성남, 저희 서방님 32번째 생일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고요. 사랑해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6861님 정답 냉방병 1등으로 보내주셨고요. 2195님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세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오늘의 주쿠박스는요 3041님입니다. 정답 냉방병도 보내주시고, 또 내일이 제 생일이에요. 미리 축하해 주세요 하시면서 권진원의 Happy Birthday to You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